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든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하려면은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이 식생활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중요해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식습관이 많이 문제라고들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 먹고 있는 건가요?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라고 했어요. 비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몸속에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나쁜 물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예요.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자연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살이 안 찐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인 가공식품을 먹으면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 비만을 포함해서 모든 질병들은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냐? 가공식품을 드신 거예요. 자연식품보다 가공식품을 많이 드셔서 생기는 것이 비만의 원인이고 또 여러분들의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식품은 1차 가공과 2차 가공과 3차 가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식품에서 멀어지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품에서 한번 가공하면 1차 가공이에요. 1차 가공했다는 얘기는 불로 한번 익힐 수도 있어요. 그것도 1차 가공한 거예요. 즉 현미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1차 가공식품이에요. 1차 가공하지 않은 생쌀을 먹었다 그러면 살찔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식품으로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병이 온다. 그리고 비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2차 가공은 1차 불에 익힌 것을 또 거기서 막 가공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 가공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9가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영양소가 9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대 영양학에서는 5가지, 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 영양에서 5대 영양소라고. 여기서 하나 더 한 것이 6대 영양소가 물이에요. 그런데 자연의학에서는 요거 갖고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7대 영양소 식이섬유, 8대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9대 영양소 효소까지 이게 다 살아있는 것이 자연식품이고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9가지 영양소가 불균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는 병이 시작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가공식품으로 우리가 많은 식생활을 변해가면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처럼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을 잘 구분해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가요? 음식은 어떻게 보면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 4가지가 우리 몸에 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병을 치료한다든가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하려면은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음식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요. 본능과 싸우지 않는다예요. 가공식품이 해롭다고 그래서 무조건 피하고 피하기만 하면은 참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허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허해지면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 같은 것을 해가면서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안 먹으려고 참기만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몸은 이상 반응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하게 상냥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비만을 개선하려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 자신하게 상냥하게 사셔야 돼요. 타인에게만 상냥하게 살려면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먹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능과 싸우지 말고 배고플 때 자연식품을 갖다가 그냥 먼저 충분히 먹는 이런 지혜가 일단 필요해요. 사과당근 주스도 좋지만은 사과나 당근이나 갖고 다니시면서 그냥 배고프시면 좀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참는 게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이 식생활을 하시더라도 배고플 때 첫 번째 먹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걸 먹으시면 되냐면은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자연식품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식품 어떤 것이 있죠? 생과일이요. 생채소, 생수를 식사 전에 먼저 충분히 먹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가능하시다면 또 식물성 단백질 좋다고 알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단백질, 두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생채소와 함께 여러분들이 먼저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냥 밸런스가 딱 맞게 들어와요. 이렇게 먹었을 때 세포가 허기를 가장 빨리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기 때문에 마음의 허기도 같이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생수와 생과일 같은 경우는 식전 30분 전까지, 그리고 생채소는 식사 바로 전에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섞어 먹지 않는 거예요.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우리가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공식품과 가공식품을 섞어 먹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었어요. 현미밥이든 백미밥이든 충분히 먹었으면은 먹고 나서 빵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더 먹게 되면은 1차 가공과 2차 가공이 같이 섞여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독소가 생겨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당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수족냉증이에요. 손발이 차가운 거예요.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차갑다. 그러면은 이렇게 섞어 먹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밥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뭐 빵 먹고 이렇게 되면은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육류 단백질을 먹은 후에는 이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죠. 밥이라든가 누룽지라든가 냉면 같은 거, 우리가 이것을 1차 가공한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과일, 사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버리면은 우리 몸 안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패 현상이 일어나요. 단백질 썩으면 어떤 냄새 나죠? 고약하잖아요. 이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대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되고요. 아주 고약해요. 독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잔병감도 올 수 있고, 특히 입냄새 나시는 분들, 이게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입 열심히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혹시 섞어 먹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한 2, 3일만 섞어 먹지 않으셔도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 먹었을 때 또 나타나는 것이 기상시 피로예요. 아침에 일어나 피곤하다라고 하면은 음식을 혹시 섞어 먹지 않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전체적으로 몸 안에서 부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사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비만이라든가 고지혈,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대사성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생체 리듬에 맞게 먹는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이라든가 어떤 식품들이든가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보다는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특히 아침은 생체 리듬상 세포가 배설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독하는 시간이고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칼로리가 높은 것을 좀 피하시고 소화 흡수가 좀 잘 되는 거, 칼로리가 좀 덜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벼운 식품을 좀 드신다. 물 좋잖아요. 생채소, 녹즙, 과일즙 뭐 이런 것들로 아침을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아마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에 야식이에요. 저녁에는 복구하고 세포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야식을 자꾸 먹으면은 우리 몸 안에서 쉬지를 못해요, 세포들이. 그러면서 우리 복구하는데 장애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밤에도 가능하면 칼로리가 낮은 거, 생수라든가 뭐 차, 달인 물, 뭐 이런 것들로 배고픔을 좀 달래시면은 아마 몸 안에서 세포가 회복하는데, 또 복구하는데,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밤에 자꾸 뭐가 땡긴다라고 하면은 혹시 또 마음의 허기가 있는지, 내가 혹시 욕심이 많은지, 뭔가 집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것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야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야식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마음의 허기가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습관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음의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은
밤에 계속 또 이런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또 습관화되면은 하나의 불면이 원인이 되고요. 혈당 피크라고 그러죠. 혈당이 그냥 쭉쭉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당뇨가 아닌데도 혈당 피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향후에 당뇨로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체 리듬에 맞게 먹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 네 가지 원칙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음식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4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킴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음식 갖고 고생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치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